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요즘 막 뉴스나 이렇게 신문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막 공포가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알기 전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물가가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하죠. 인플레이션. 자,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경기가 보통 이제 침체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자기 집안에 은행에 모으기만 하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그리고 물가는 이제 하락하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다는 것은 거기 관련된 기업이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업이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오히려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랑 반대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보통 디플레형 리세션 이렇게 해가지고, 리세션은 침체를 얘기해요. 경기가 침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말고, 급격한 물가 상승률 말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공장이나 기업이 이제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물건 소비 활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이러면 물건에 대한 가격 자체는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활성화의 어떤 좋은 신호로 보는 거죠. 지금과 같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말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 정도 이제 상승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8.6%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6% 상승한 상태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양상으로 이제 올 수가 있나?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르죠.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새우깡이 500원 하던 게 1000원 돼요. 처음에 600원, 700원 됐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사 먹어, 안 사 먹어? 100원, 200원 오르면 사 먹는다고. 근데 새우깡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뭐 500원 하던 게 1000원, 1500원 막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안 사 먹죠. 그럼 새우깡을 안 사 먹으면 그 새우깡 관련된 기업이 잘 안 돌아가겠죠. 더 이상 이제 새우깡을 막 활발하게 만들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새우깡을 안 사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이나 기업에서 더 이제 새우깡을 만드는데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더 직원을 뽑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도 잘 안 되고 생산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처음에는 이제 높아질 수 있지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사실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는 이제 침체하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은데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 생각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의 어떤 초입으로 들어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까지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유지가 될까? 물가가 높고 경기가 침체가 돼. 그 와중에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물가를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면 마지막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없다. 스태그플레이션만 있을 뿐. 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디플레이션만 있을 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이제 주식 시장이 확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리세션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 2008년에 이제 무너질 때는 디플레형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세션. 그 디플레형 리세션은 이런 식으로 확 무너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디플레형 리세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형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은 디플레형 리세션처럼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점차 주식시장이 제 생각에는 자산시장이 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것은 몇 억씩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코인 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죠. 뭐 60-70%, 80-90% 떨어진 데도 많고, 이런 유동성이 풍부했던 곳 먼저 이제 타격을 먹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 이쪽은 유동성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먼저 크게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지금 부동산을 연끌한 사람도, 젊은 사람들 연끌 많이 해서 지금 이제 뭐 위험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연끌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테고, 이제 주식하면서도 이제 연끌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이게 친구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 기준은 지금 저 하늘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요때가 내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주식시장이고 자산시장의 모습이란 말이지. 근데 이때는 저금리 0%, 금리 0%,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황금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때는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광기 어린 상황이었다. 이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때는 버블의 어떤 끝자락에서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굉장히 광기 어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확 터졌을 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이게 뭔 말이냐? 자산시장이 내려가도 내가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이 꺾이지 않도록 무조건 막아주겠다. 이때 사실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그 양적 완화가,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 2021년도에 가졌던 자산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는 그 전제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의 자산시장에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고, 하여튼 지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